지금 현재 이 공간을 마련을 할 때 네. 그 집기 비용이나 시공 비용은 얼마나 드셨나요? 총 비용으로 봤을 때 거의 한 400 정도? 400 정도 들었어요. 그 금액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허들을 하나씩 거쳐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단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 임장을 하고 네. 그 계약서를 쓰는 단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상 선달입니다. 제가 누군가와 같이 하는 일에 있는 게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낯선데요. 지금 저 옆에 계신 분은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간대여 창업 다마고치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공간대여 다마고치 에피소드 4번 이제 임장이랑 부동산 계약까지 진행을 하고 실제 공간을 마련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근황을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자, 황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선달님이랑 같이 이렇게 공간대여 다마고치를 준비했던 황 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공간이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다 돼가지고 선달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고 저만의 공간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시작으로 현재 지금 자기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활동이 왕성한 분이죠. 경매와 공간대여가 많이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고 저를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공간대여 다마고치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실제로 4주에서 5주의 과정을 겪고 공간을 오픈을 하게 된 케이스인가요? 경매랑 공간대여가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디테일로 따지게 되면은 경매는 이제 월세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간대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시작을 하시면서 두렵거나 그런 감정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지만 무서운 건 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뭐든 이제 시작하는 게 다 어렵잖아요. 너무 두렵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부터 그다음 공간을 세팅하는 그 과정에서 진짜 항상 무서웠습니다. 이게 공간이 또 잘 될까, 사람들이 또 많이 이용해줄까부터 해가지고 내가 이 공간을 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세팅하는 과정에 재미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또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가장 허들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실제로 취합을 했었고 그 취합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렇게 황 사장님이랑 공간대여 다마고치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과거에는요 이렇게 공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이제 엔데믹을 맞이하고 사람들이 직접 공간을 이용을 해본 다음에 공간대여 창업을 많이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상가 사무실처럼 계약을 해놓고 단순히 빌려주고 끝인 분야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입장벽이 낮다 여기져서 그 무작정 실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파티룸이나 렌탈 스튜디오 통칭해서 모임 공간이라고 저는 칭하고 있는데요. 이 모임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세요. 물론 그 성공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결국에는 그 공간 자체만으로는 무언가를 이뤄내기가 많이 힘들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공간에서 내가 메리트나 사람들을 이용하게 할 명분이 없다면 결국에는 내가 직접 브랜딩을 통해서 병행을 해야만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황 사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공간대여 다마고치 준 미팅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공간을 세팅을 한 이유도 물론 공간을 사람들에게 대여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도 어쨌든 그런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으로서 매번 모임 공간을 제가 돈 내고 대여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공간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공간을 대여도 해주지만 제가 여기 안에서 모임을 주최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세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모임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모임의 호스트로서 당연히 그 공간을 준비해야 하는 게 맞는데 다만 공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가비를 받는 경우에는 그나마 양호하기는 한데 참가비를 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제 게스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참가비를 안 받는 모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생하는 모든 아예 순 지출로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 소규모 모임이라고 가정을 해도 6명 정도가 모이게 되면 호스트를 포함해서 7명 정도인데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진행을 하든 반나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무조건 10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되기 마련이에요. 참가비를 받더라도 이제 10,000원, 20,000원 정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적자 인생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모임도 고도화를 해서 객단가를 올려야만이 이제 내가 그 상정을 했던 목표 수익 예를 들어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워낙에 이제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막강하신 분이시니까 잘 해내실 거라고 믿고. 근데 여러 가지 허들이 있었잖아요. 공간을 처음에 이쪽 지역은 이게 문제다. 이쪽 상권은 조금 이제 우리 베네핏이랑 맞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경쟁 지역에 대비해서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 아니면 이제 후기들을 보고 이런 건 필요하고 이런 건 필요하지 않겠다. 라는 이제 의견들을 주고받았었잖아요. 허들을 하나씩 거쳐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단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 임장을 하고 그 계약을 하는 계약서를 쓰는 단계. 그때 정말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막 그 망설임이 커지는 거예요. 잘 할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인 월세 비용, 그 고정비가 매달 빠져나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때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적인 지출은 당연히 공간이 넓고 역이 가깝고 그래서 메인 상권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모임 공간이나 이런 걸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홍대 공간 이태원에서 삐까뻔쩍한 신축 건물에서 30평 이상 공간에서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평당은 20은 우습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까지는 게 월세 한 6대에서 관리비 보통 한 7, 800 정도가 나간단 30평대 공간에서.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월세를 지출을 하면서까지 공간 대여 사업을 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내 고정적인 소득에 대해서 맥시멈 2분의 1이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월급이 200인데 100 정도 쓰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한 달에 200이 남아요. 그러면 100 정도 지출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한 300 정도가 돼서 생활비나 잡비를 다 제외하고 200 정도 순 뭐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그거의 한 절반 정도면은 그래도 생활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좋은 시도였다라고 정지정리하면서 저는 남는 걸 원치 않아요. 모든 분들이 정말 당연하게도 목표액을 달성하는 걸 희망을 하는데 근데 내가 주식을 언제 사더라도 언제 팔지 정하지 않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 장난질에 휩쓸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내 10만원짜리 삼성전자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10만 전자가 이제 5만 전자가 되고 계속 이제 몇 년간 이제 횡보했던 것처럼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세팅을 하고 가야 돼. 내가 월세 100만원 공간에서 순이익 한 달 못해도 150, 200을 무조건 세팅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면은 내 한 달에 벌어야 되는 금액이 매출로 따지게 되면은 미니멈 350에서 400 정도 벌어야지 200에서 250 정도의 순이익이 남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역산을 해보면 우리가 한 달에 한 20일 정도가 판매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일 동안 하루 생산성이 20만 원이 안 되면 목표 수익이 도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얄궂게도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는 단계는 시장 가격은 무너진 지 오래예요. 사실 뭐 시간당 이제 10,000원, 20,000원 받는 거 시간당 10,000원짜리 공간 후기도 보면은 이용 가격 대비해서 너무 좁네요라는 후기도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시간당 10,000원도 이제 비싸게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 마당에서 그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쉬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도어에서는 이제 실제 공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투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 현재 이 공간을 마련을 할 때 그 집기 비용이나 시공 비용은 얼마나 드셨나요? 일단 지금 현재 총 비용을 보면 다행히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바닥이랑 벽지가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었고 총 비용으로 봤을 때 거의 한 400 정도? 400 정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가성비로 이제 오픈을 한 케이스인데 또 여기도 제가 봤을 때 그 400이라는 금액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프랜차이즈를 낀다거나 이제 뭐 반스레프 인테리어나 이제 턴키로 완전히 다 그걸 맡기게 된다면 조금 더 하이엔드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제가 그 누차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인테리어에 돈 쓰는 거면 그 멍청한 짓이 없어요. 다 버리는 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엑시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닥 권리금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공간 대여는 기본적으로 바닥 권리금이 산정이 되지 않아요. 다 매출 기반으로 가고 이제 계정을 통해서 후기나 이런 게 연동된 그 자산들을 그 무형의 자산을 내가 양도 맞냐, 양도 맞지 않냐, 그리고 집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적용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아가는 거지. 이제 화폐 양수, 뭐 양도양수 하는 것처럼 권리금 얼마, 매출 비례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돈 쓰는 거는 미친 짓인데, 근데 그걸 정말 제대로 구현을 해주신 케이스가 황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굴에 금칠하는 게 아니라 나 3천만 원 정도 들고 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금 다 제외하고 한 3개월씩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금액이 3천인데 3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천을 다 쓰게 되면요 여러분
그리고 보증금은 묶이잖아요. 돌려받는 돈이니까 그출하는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화폐 가치는요 여러분 매년 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에 내가 1,000만 원을 묶어 놓게 되면 1년 뒤 2년 뒤에는 그 화폐 가치가 25% 50%가 떨어진다는 걸 감가상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묶고 얹어서 3,000만 원을 쓴다. 지금 3,000만 원은 1년 뒤 2년 뒤 4,000만 원 5,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인데 그걸 손익분기를 맞추려면요 이걸 내가 3년에 걸쳐서 벌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5,0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내가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 한 달에 숨도 안 쉬고 200만 원의 순익을 계속 그 계좌에 넣어야지 순익에 벌충이 되고 이제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번 게 없어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테리어에 돈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깔끔하게만. 그리고 공간이 구비가 되면 내 소프트 파워나 내 브랜드 자체를 좀 고도화를 생각을 하시는 게 또 좋다는 점. 정말 고도화할 게 없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공간을 운영하는 그 경험을 토대로 제 경쟁자가 되면 됩니다. 쉽죠? 쉽죠? 이제 옆에 계신 황 사장님은 제 경쟁자가 1년 뒤에 선달님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미래가 작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설이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 공간을 한번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자 같이 룸투어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네. 네, 황 사장님.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실제로 공간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4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오픈했던 공간 한번 제가 직접 소개를 들어가 보면서 룸투어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신발장 이렇게 슬리퍼 있어서 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발 갈아 신고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놨고요. 이렇게 이제 청소기로 제가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청소기도 구비해뒀고 이쪽에 보시면 상방 안에 그런 물티슈라든지 쓰레기 봉투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아직 모임 공간이 100% 지금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서 한 90몇 프로 이렇게 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는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정수기, 그다음에 종이컵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줬고요. 이쪽에 보시면 소파 3인 소파인데 편하게 방이나 모임 가지시다가 쉬실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3개를 사가지고 매번 교체해서 사람들이 또 깔끔하게 이용하도록 커버를 씌워놨고요. 그리고 소파 앞에서 가볍게 테이블에 두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원형 테이블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랑 책들 올려놓을 공간으로 세팅을 해뒀고요.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몬스테라 화분 지인분께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좀 예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이죠. 이 공간 테이블이 2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총 16분이 앉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인원이 더 많을 경우에는 제가 추가로 의자를 또 구비를 해놓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가볍게 판사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 그리고 TV는 65인치짜리 사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노트북이랑 연결할 수 있도록 C타입 젠더랑 HDMI 젠더 연결할 수 있도록 또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냉온풍기인데 이게 가장 큰 비용을 진짜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는 이게 설치비면 그다음 냉온풍기 기계값 해서 거의 한 이게 200 가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비용이 들었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안에서 여름에는 엄청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도록 세팅을 해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을 좀 보시면 겉옷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걸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 공기청정기죠. 공기청정기도 꽤 한 70만원 정도 하는 건데 어쨌든 당근으로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세팅을 좀 해뒀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거울이 이렇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강의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할 때 서로 단체샷으로 찍기에 좋은 그런 큰 거울을 구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너무 화이트하잖아요. 화이트에서 중간중간 포인트를 주도록 이렇게 이제 화분, 작은 화분 이렇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임 공간 사용 설명서라고 이렇게 오셨을 때 편하게 어떻게 이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뒀고, 혹시나 이제 공간을 예약하시는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PDF 파일을 제가 보내드릴 거라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보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영등포 구청역이에요. 구청역에서 뭐 2번 출구, 5번 출구 나오면 30초 거리. 저 엄청 그게 가장 큰 좀 메리트인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선달님 영상을 통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시간적인 서비스를 드리거나 아니면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좋은 공간 잘 구비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흐뭇하고요. 이제 실제로 황 사장님께서 에어컨도 어떻게 보면 그 가전제품이잖아요. 네네. 그 가전제품 이제 두 개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200만 원대로 이제 이런 공간을 오픈을 하신 건데,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던 인테리어에 돈 쓰지 않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직접 보여준 사례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네요. 이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일단 엄청 쾌적하고 대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의 한 20명 가까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서 엄청 쾌적하게 여러 명이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역과 정말 너무 가깝다. 영등포 구청역에서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주차가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한데. 여기 근데 모임 공간들이 보니까 네네. 대체로 주차가 안 되는 경우가 좀 그쵸, 많더라고요. 그쵸. 근데 주변에 영등포 구청역에 또 저렴한 공영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것도 어쨌든 제가 체크를 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황 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사업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